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에서 벌이고 있는 강력한 연방 이민 단속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청사를 찾아 주의회의 부유층 소득세 2%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에서 한파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견인차가 뉴욕시 전역에서 급증하면서 시 당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톰 호먼이 미네소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연방 이민 단속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호먼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미네소타는 더 이상 범죄자들의 소굴이 아니게 됐다며 특별 연방 이민 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에 투입된 단속 인력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감축이 이뤄졌고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연방 요원 규모는 약 2,000명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민 인구가 많은 미네소타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기 위한 이른바 메트로 서지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민 세관 단속국을 필두로 3,000명이 넘는 연방 단속 요원이 투입돼 공격적인 이민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속 작전으로 체포된 이들은 4,000명이 넘습니다. 연방정부는 위험한 범죄자를 저지른 불법 체류 외국인을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나 미성년자, 심지어는 미국 시민권자도 포함됐습니다. 투박한 단속은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불렀는데 이 과정에서 마구잡이식 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던 미국 시민 2명이 연방요원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담당 기관들은 피해자들이 요원들을 생명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 영상이 공개되면서 반박됐습니다. 특히 지난달 여성 시위 참가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원을 가로막은 제프리 프레티가 10여 발의 총격을 당하며 사망하자 전국적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도 조사를 약속하며 한 발 물러섰고 백악관 참모인 호먼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습에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주청사를 찾아 주의회의 부유층 소득세 2%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1일 올버니에서 열린 틴컵데이 예산 청문회에 참석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2%포인트 인상해 줄 것을 주의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틴컵데이는 뉴욕 전역의 지방정부 수장들이 주의회를 찾아 재정적 입법적 지원을 요구하는 연례 일정으로 주의원들은 이에 대한 질의와 검증을 진행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연소득 100만 달러를 버는 상위 1% 뉴욕 시민은 추가로 2만 달러를 더 부담할 여력이 있다며 이 2% 인상만으로도 현재 예산 적자의 절반 가까이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향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총 120억 달러의 재정 공백에 직면해 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 회계연도 20억 달러, 다음 회계연도 100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예상됐지만 강도 높은 지출 절감과 세입 증가로 이를 70억 달러 수준까지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세수와 연말 보너스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점이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재정 적자 규모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맘다니 시장은 예산이 여전히 균형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또 선거 공약이었던 법인세율 인상 방안도 재차 언급했습니다. 현재 7.25%인 법인세율을 11.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가 주정부에 납부하는 세수 규모에 비해 되돌려받는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 해소도 요구했습니다. 1월 말 수인치에 눈을 뿌린 겨울 폭풍이 지나간 지 2주가 넘은 지금까지도 뉴욕시에서는 한파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일 밤 맨해튼 브릿지 아래 거리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파로 인한 사망자는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 19명은 실외에서 발견됐으나 7명은 실내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11일 열린 긴급 청문회에서 그레이엄 뉴욕시 수석 검시관은 사망 원인에 저체온증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이 더 있다며 실내 사망자 중 7명이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11일 코드 블루를 해제했지만 관련 지원은 이번 주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난방 차량과 지원팀도 계속해서 운영됩니다.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은 뉴욕 한국문화원과 함께 뉴욕에서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홍보 행사 코리아 온스테이지 인 뉴욕의 막을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빛의 축원 찬란히 빛나는 한국의 유산들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 국가유산 영상 송출과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미디어 아트, 전통예술 공연, 사찰 음식 체험 등 한국 국가유산의 독보적인 가치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11일 타임스스퀘어 광장에서는 한국의 전통무용의 아름다움을 현지에서 알리고 있는 춤놀이 한국전통무용단과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북과 소고춤, 진도북춤 등 신명나는 한국의 전통공연의 관람객들은 한겨울의 추위도 잊은 채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찬란한 한국 국가유산으로의 초대, 코리아 온스테이지 인 뉴욕 개막식은 같은 날 문화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념행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 보이즈의 리드 보컬 역할을 맡은 케빈 우에게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을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한국의 국가유산을 소개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K-컬처의 인기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 유산의 깊이와 아름다움 덕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무허가 견인차가 뉴욕시 전역에서 급증하면서 시 당국의 관리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023년 7월 퀸즈 미들 빌리지에서 88세 남성이 견인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최소 700대가 넘는 무허가 견인차의 실태가 드러나며 단속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내에서 운영 중인 무허가 견인차는 최소 712대로 2021년 54대에 비해 급증한 반면 허가를 받은 견인차는 같은 기간 995대에서 764대로 줄었습니다. 견인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차량을 확보하는 이른바 체이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속과 신호 위반이 빈번해 지난 1년간 무허가 견인차에 발부된 과속 신호 위반 티켓은 3,100건을 넘었습니다. 또한 2010년 이후 허가 무허가를 포함해 견인차 관련 치명적 사고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업체 간 영역 다툼이 총격 사건으로 번진 사례도 2021년 이후 최소 5건에 달합니다. 견인업계를 감독하는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보호국은 60여 명의 검사관 인력으로 수만 개 사업체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업계 비리와 보험 사기, 뇌물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속 완화와 제도 공백이 맞물리면서 무허가 견인차가 빠르게 늘어났다며 소비자 보호와 도로 안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1일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조직적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동차 절도 및 보험 사기 예방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배후 임무를 형사처벌하고 허위진단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보험사의 사기 조사 기간 확대와 중상해에 대한 의학적 기준 명확화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한 음주 및 약물 운전 등 불법 행위자의 비경제적 손해배상 상한 설정과 과실 50% 초과 운전자의 배상 제한 등 책임 중심의 정책을 확립하며 보험료 인상 사유 고지 및 안전운전 모니터링 참여 시 할인 제공을 의무화해 소비자 권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주 정부에 따르면 뉴욕주의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4,000달러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00달러 높고 사기와 소송 남용 등으로 운전자 1인당 연 최대 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작 교통사고는 2023년 1,729건 발생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보험 관련 사기 의심 신고는 2020년 24,238건에서 지난해 43,811건으로 80% 급증했습니다.
연방국세청이 이민자들의 민감한 세금 및 개인정보 수천 건을 이민 당국에 부적절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연방국토안보부와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잘못 제공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요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DHS는 IRS에 총 120만 명의 주소를 요청했고 IRS가 이 중 4만 7천 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연방법원은 이 같은 데이터 공유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중단을 명령했지만 연방정부는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정보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할 기밀 자료로 이번 공유 과정이 법적 보호 장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이민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습니다. 2014년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2015년 연방 제1순회 항소법원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2017년 시민권자와 결혼했고 가족초청 이민청원이 2020년 승인되자 신분 조정을 위해 사건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이 정한 90일 내 재개 신청 기한의 예외를 주장하지 못한 채 정의의 이익을 이유로 위원회에 직권 재개 권한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직권 재개 권한은 진정으로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되며 연방의회가 정한 시간 횟수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방명령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형성한 가족관계나 지역사회 유대, 승인된 이민청원 등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추방 대상자의 계속 체류 중 형성된 사정을 근거로 재개하는 것은 법 위반 상태를 사실상 보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추방명령 이후 결혼을 통한 구제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선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88년간 이어온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 발표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갤럽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올해부터 개별 정치인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호감도 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이번 결정이 정치 지도자 연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갤럽 대변인은 개인의 지지율 수치보다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와 사회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엄밀한 연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가짜 여론조사와 조작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갤럽은 트럼프 행정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에 연구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갤럽은 1937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을 정기 발표해왔습니다. 이 지표는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을 가늠하는 대표적 기준으로 활용돼 왔으며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평균 70%를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국내 가구당 평균 약 $1,00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당파 연구기관인 세금재단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경우 올해 가구당 부담은 약 $1,300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국내 총생산 대비 1993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관세가 물가 압박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재단 측은 또 연방정부가 2025년 관세 수입으로 $2,640억 거둔 것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백악관이 반복적으로 언급해온 수조 달러 규모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는 아울러 올해 시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감세 법안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의 상당 부분이 관세로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ABC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지난 1년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거의 10배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은 둔화했고 실질 임금은 상승했으며 GDP 성장률은 가속화됐다며 미국 내 투자와 고용 창출도 계속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미국인들이 경제 불확실성 속에 가계 지출을 줄인 여파로 맥도날드가 상대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소 1년 이상 문을 연 맥도날드 매장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7% 증가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문가들의 평균 전망치 5.1%를 크게 상회한 실적입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할인 프로모션에 집중한 결과 저소득층 고객 점유율을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의 깜짝 실적은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지출 여력을 의미하는 어포더빌리티가 미국인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겨냥해 각종 프로모션을 펼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소위 가성비 전쟁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캠프친스키 CEO는 맥도날드의 가치 리더십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행동에 옮김으로써 매장 방문자 수를 늘리고 우리의 가치와 어포더빌리티 점수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오 델가도 뉴욕주 부지사가 거물급 진보 인사들과 민주당 내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차기 뉴욕주지사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던 행정직원 등 3명이 공모해 재외공무원 직원용 주거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6만 2천 달러를 불법 수령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3월부터 인상돼 10년 유효 복수 여권은 50달러에서 52달러로 26년 복수 여권은 47달러에서 49달러로 각각 2달러씩 인상됩니다. 5년 복수 여권과 단수 여권, 긴급 여권 등도 2달러씩 오릅니다. 한파로 인한 이스트리버 결빙으로 운항이 무기한 중단됐던 NYC 페리가 11일 8개 노선 중 6개 노선의 운항을 부분 재개했습니다.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이 소유한 음원 자산의 지분과 권리를 프라이머리 웨이브에 1억 달러대에 매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스티로더가 월마트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자사 브랜드의 위조 화장품이 판매됐다며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6 프로의 두뇌인 A18 프로 칩을 이식한 600달러대의 고급형 맥북을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생산 중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공원 관리 내부 지침을 근거로 미국 성소수자 운동의 발상지인 뉴욕 스토널 국립기념지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인 무지개 깃발을 철거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맑고 밤늦게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9도, 최저 기온은 2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3분, 해 지는 시간은 5시 2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2026 강원특별자치도 뉴욕도민회 반 및 회장 취임식이 14일 토요일 오후 6시 플러싱 디모스 매너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원의 혼과 아름다움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무용단의 특별 공연도 진행됩니다. 고향의 향수와 도민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1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